다음 세 번째 발표는 동신중학교 설신혜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활용한 중등 정보 교과 AI 융합교육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신중학교 정보교사 설신혜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활용한 정보교과 AI 융합 수업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수업의 개요와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AI 융합 수업 주제는 인공지능 가이드와 함께하는 태양계 행성 탐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총 4차 시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1차 시부터 3차 시는 태양계 행성을 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분류해보는 활동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집화 모델을 사용해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분류하는 심화 활동을 넣어서 총 4차 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과정을 탐색해보는 도입 단계이고요. 2차 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로 행성 분류 학습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3차 시에는 2차 시에 만들었던 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와 관련한 심화 활동으로 4차 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과학 교과와 연계해서 융합 수업을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이해하고 텍스트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행성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군집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행성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으로는 과학교과의 성취 기준인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의 특징을 알고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고요. 그리고 정보교과의 성취 기준으로는 아직 중학교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성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보교과에 있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협력 설계 개발한다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는 문제 정의 및 해결 과정 탐색인데요.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은 민간인도 우주 비행을 탑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뉴스 영상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 X나 버진 갤럭틱사에서 개발 중인 이런 우주 비행선에 민간인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동영상을 함께 학생들과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우주 여행선에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게 됐는데 함께 데리고 갈 인공지능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성을 안내해줄 인공지능 가이드를 우리가 한번 엔트리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상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해결 과정을 탐색해 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행성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형태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걸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된다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수집할 데이터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필요할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과정으로 1차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차 시 활동에서는 먼저 데이터 수집할
수집하는 단계가 활동 1로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중학교 2학년에 있는 태양계라는 단원 중에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이라는 과학 교과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2학년 때 이 태양계 행성들의 각 행성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성의 특징, 화성의 특징, 토성의 특징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고 데이터를 수집해도 되고 아니면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각 행성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지, 활동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태양계 행성이 8개가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이 8개의 행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만들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꼭 8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3, 4가지 정도의 행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행성별로 이렇게 특징을 조사해서 정리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우리가 수집한 이 데이터의 형태로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 모델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활동을 거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가 생각하기에 수성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다시 키워드를 추출해서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각 행성의 특징을 자신이 조사한 특징들을 읽어보면서 수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금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활동지에 그 키워드들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트리를 활용해서 행성 분류 학습 모델을 만들기를 하는데요. 엔트리에 들어가면 그 엔트리 모델 학습하기 중에 이제 텍스트 분류 모델이 있습니다. 텍스트 분류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클래스별로 자신이 수집한 그 키워드 데이터들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성이라는 클래스에는 이렇게 뭐 크기가 작다, 일교차가 크다, 운석 구덩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모델 학습하기를 완료한 후에 이제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결과를 확인할 때 좀 시행착오가 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학습을 한 후에 힌트를 이제 여기에 키워드들을 입력해서 힌트를 주면은 행성이 분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정도의 힌트를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애매하게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뭔가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2가지 정도 이제 문장으로 2가지 정도 예를 들면 계절 변화가 있고 붉은색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81% 정도로 화성으로 바르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신뢰도가 너무 낮거나 행성들의 그런 신뢰도가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데이터의 개수를 더 추가해서 학습을 다시 시키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모델의 신뢰도를 점점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3차 시인데요. 이제 2차 시에 만들었던 학습 모델, 텍스트 모델을 활용해서 행성을 분류하고 우리에게 가이드해주는,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행성에 대한 힌트를 제시했을 때, 그거는 어떤 행성, 금성이야, 토성이야 라고 분류를 해주고, 토성으로 분류가 됐다면 토성으로 이동을 해서 그 토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코드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래서 어떤 여행을 여행하고 싶으신지 힌트를 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대답을 모델로 이제 학습 모델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분류 결과가 수성이라면 이제 장면 2의 수성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서 수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금성이라면 장면 3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행성 분류에 따라서 각각 코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성으로 분류가 됐다면 수성에 대한 이런 설명을 인공지능 그 블럭을 이용해서 읽어주는 코드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완성된 화면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행성을 여행하고 싶으신지 힌트를 주세요라고 물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있고 샛별이에요라고 대답을 하면 금성이라고 분류를 해서 금성으로 이동을 한 후에 금성에 대한 설명을 가이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또 친구들과 이제 저는 수업할 때 2명이 모둠이 돼서 2명이 한 팀이 돼서 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각 팀별로 나온 프로그램을 전체 화면으로 친구들에게 띄워주고 물론 공통적인 그 프로그램 기능은 행성을 안내해준다는 기능은 공통적으로 같지만 또 친구들이 스토리텔링을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서 재미있게 만든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화활동인데요. 그 엔트리에 보면은 그 군집 모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류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그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두 군집으로 분류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 이 교과서에 보시다시피 이제 태양계 8개 행성의 질량, 반지름, 밀도, 위성수, 고리와 같은 이런 물리량을 숫자로 나타낸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고 학생들이 그냥 각각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지구형 행성,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아이들은 목성형 행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반지름이 또 상대적으로 작으면 지구형 행성, 반지름이 큰 행성은 목성형 행성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특징을 보면서 이렇게 지구형 행성의 특징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익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활동은 뭐 굳이 인공지능 군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숫자 데이터를 보면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제가 이제 굳이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 엔트리 군집 모델을 이용해서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게 약간 군집화한다는 것은 좀 심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습을 좀 학생들이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데이터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은 거나 복잡한 데이터, 그리고 그런 거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데이터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책에서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 군집 모델을 활용해서 분류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이제 저는 2가지 질문을 이제 학생들에게 던졌는데 그렇다면 두 군집으로 어떤 행성으로 두 군집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질량, 반지름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분류가 잘 되게 만드는 그 속성은 이 중에서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트리에서 이 데이터를 추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능에 들어가서 이 테이블을 교과서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 기능 중에 군집 숫자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추가했던 테이블을 불러와서 이제 그 물리적 특성 중에 핵심 속성을 설정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 번호는 이제 행성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순서대로 질량을 가져와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군집된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밀도도 가져와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니까 고리하고 밀도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4개씩 정확하게 딱 분리가 잘 됐어요. 분류가. 그런데 뭐 위성수라든가 반지름 질량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4개씩 지구형 행성 4개, 목성형 행성 4개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질량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막 너무 큰 값이 있어요. 5번 행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성들보다 너무 값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네 개로 분류되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과학 시간에 분류했던 것과는 다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다면 두 군집으로 가장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과학적인 사고로 확장을 해보았는데 사실 이 활동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과학적 개념을 이제 이 실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떤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으로 얻어진 이 분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한 건데 과학적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은 학생들은 쉽게 요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지만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가장 확실하게 나누는 속성을 찾아보게 했을 때 밀도와 고리의 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왜 질량이나 반지름과 같은 특성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밀도라는 특성으로 분류했을 때 왜 더 확실하게 분류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했거든요. 이 질문이 좀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밀도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나 사실 반지름은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질량이나 크기 같은 특성은 사실 어떤 물질의 그 물질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크기가 크다, 작다, 뭐 질량이 크다, 작다는 그 물질의 대표성을 가진 특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밀도라는 개념은 사실 질량하고 크기의 비율이 담긴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밀도라는 개념 속성으로 분류를 했을 때 더 잘 분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했는데 사실 이 밀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요 사고를 잘 할 수 있었는데 또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잘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 단원에서 배웠던 질량이나 크기나 밀도 중에 그 물질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네, 어떤 것인가라는 결론에 이제 밀도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개념을 좀 과학적 사고를 연관시켜서 확장해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의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학문의 문제를 해결해 본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계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그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을 또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엔트리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과 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기계학습의 원리를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대 효과는 과학적 사고와의 융합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를 다시 좀 더 과학적으로 해석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AI 융합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3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AI 융합 수업을 하면 좋은 점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가진 특성이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고 또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점에서 어떤 문제에 접근했을 때 당연히 실생활과 당연히 연관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하게 되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과학 교과와 융합 수업을 실시했는데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동아리 수업 시간에 실시를 했는데 동아리 학생들이 1, 2, 3학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학생들은 이 단원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내용의 주제가 나오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막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배웠던 학생들은 더욱더 참여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인공지능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렇다면 과학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희망하는 뭐 진로 분야라든가 내 전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점들 때문에 AI 융합 수업이 재밌고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고문헌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사용했고요.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설신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인공지능 모델 학습의 사례를 보여주신 설신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